일본 도쿄의 과학미래관. 조금 특별해 보이는 전시회가 열렸다.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한 전시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들이 머리에 프로펠러를 달고 하늘을 나는 만화 속 장면. 현실에서는 1인 헬리콥터로 소개됐다. 주인공은 잠수정을 타고 사람 몸속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でその胃の中に入ってそれを探しに行くっていうお話があるんですが、そういうのは本当に夢の世界だ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も、いろいろリサーチをしていくとマイクロロボットでそれに近い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たりですね。 사람 몸속을 돌아다니는 마이크로 로봇. 만화 속 잠수정과 비슷하게 생긴 이 로봇은 인체에 투입되도록 개발된 마이크로 로봇이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질병을 찾아내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다. 우리는 영화와 만화를 통해 미래 과학에 대해 끊임없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그 상상은 21세기 과학기술로 현실이 되고 있다. 인간이 꿈꿔온 로봇. 점점 작아지고 더 다양해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 인체에 이용될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それかというと内視鏡なんかは低侵襲の患者に負担の少ない手術に使う道具として今よく使われていますけども、治療もしていきたいと。で治療には典型的には手術を内視鏡を見ながら手術をするということでサージェリー用のこういう道具、鉗子ですね。 상상 속에 인체 잠수정처럼 생긴 이 작은 로봇은 암 조직을 찾아가 잘라낼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다양한 의료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로봇의 크기는 2cm, 무게는 5g에 불과하다. 超小型ロボットで先ほど申し上げた内視鏡とか腹鏡とかそういう技術の先を見越したロボットになりますので、まずは、カメラの機能ですね。でカメラの機能にいろんな波長の光を当てることのできる、光源の機能、それから治療の方になりますと、よくある鉗子、トゥイターですね、鉗子の機能、それから薬で治療する、薬剤投与の機能といったような機能が診断治療の機能としてこのロボットには備わります。 마이크로 로봇은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카메라를 비롯 진단과 치료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특수 제작한 기기에 넣고 최소한의 절개 후 로봇을 투입해 질병을 정확히 진단한다.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一つは自分で足を持っていたり動く機能を持っているもので、もう一つは磁石を、磁気を使うんですね。誘導の磁気でロボット自身はその磁場からの力を得てですね動くと。で外部磁界を使って、行きたい方向へそのロボットを向かわせると。 마이크로 로봇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원리는 자석을 이용한 자기장이다. 사람의 피부에 해당하는 아크릴을 덮어 환경을 비슷하게 만든 후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로봇을 이동하게 한다. 장기들로 채워진 몸속을 움직이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렇게 톡톡 튀면서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瞬間的に動くのは意図的です。
で理由は、お腹の中は柔らかい臓器と、腹壁になっています。そういう柔らかいところではある程度強い力で押さないとその腹壁と臓器の空間を移動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だから、電流を一気に流して大きな動きをしながら、少しずつ動い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動きにしました。 마이크로 로봇의 이동 원리는 자석의 N극과 S극을 이용한 자기장이다. 서로 다른 극 길이는 잡아당기고 같은 극 길이는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ここに大きな電流を流します。そうするとここに大きな磁石が発生します。ロボットの中には磁性体が入っています。なので磁石に引きついて移動していく。で、移動したらまた電流を流して、電気を流して磁石を作って、引っ張られて移動していくというこの繰り返しでロボットは体内の中を動いていきます。 마이크로 체내 로봇은 토끼 실험을 통해 체내에서 로봇의 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수술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의료용 로봇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인체 장기를 검사하기 위한 내시경은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 이를 위해 개발된 로봇이 있다. 캡슐형 내시경은 상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이크로 로봇이다. 이 노란색이 내시경입니다. 일반 조금 큰 알약만 하죠. 여기서 불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이 안에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입안에 넣고 이제 삼키세요. 좀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알약처럼 삼킨 캡슐형 내시경은 식도를 타고 장기를 그대로 지나가게 된다. 위를 거쳐 소장에 이르게 되며 8m에 이르는 긴 소장을 따라가면서 내부를 카메라로 모두 찍는다. 캡슐형 내시경은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약 12시간 동안 장기를 이동하며 촬영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무선으로 휴대기기에 전달되어 컴퓨터로 볼 수 있다. 캡슐은 12시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12시간 뒤에는 몸에 있는 거 다 그냥 떼셔도 돼요. 이게 스티커니까 부담 없이 빼시고, 이거는 저절로 꺼지니까 장착하시고 내일 아침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반납하면 됩니다. 캡슐형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시경을 삼키고 2시간이 지나면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검사 한 번으로 대부분의 장기를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캡슐 내시경의 식도를 통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위예요. 위에서도 염증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상 소견은 없으세요. 이제 캡슐형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 검사로는 힘든 소장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위장관 출혈이 있는데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했는데도 위치를 찾지 못한 경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 경우 한 100명 중 5명 정도에서 소장에서의 출혈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때 많이 사용됩니다. 두께 10mm, 길이 25mm의 초소형 캡슐형 내시경은 6개의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영상기록 장치와 배터리를 담고 있다. 캡슐형 내시경은 소장에 나타나는 질환의 70% 이상을 식별할 수 있다. 소장, 한 8m 되는 소장은 볼 길이 막막했었죠. 그런데 현 내시경으로 이용을 하긴 했었지만 이게 너무 환자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소장을 보기 위한 캡슐,
내시경이 사실은 개발이 된 시초의 원인이라고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현재로서는 그 소장만 보는 것을 넘어서서 식도, 대장까지도 현재 내시경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캡슐 내시경으로 간편하게 검사를 하려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기 상태를 진단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캡슐형 내시경은 앞으로 조종이 가능하게 개발되고 캡슐에 다양한 장비를 부착시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캡슐형 내시경이 다양한 용도로 개발된다면 환자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훨씬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2010년 5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전남대 박종호 교수팀이 개발한 혈관 마이크로 로봇이 살아있는 미니 돼지에게 투입됐다. 길이 10mm의 이 로봇은 혈류 속도와 맥박이 사람과 비슷한 미니 돼지의 혈관 속을 이동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이다. 인체와 비슷한 실제 살아있는 돼지의 혈관에서 그 정해진 위치를 정확히 위치를 제어해서 움직이는 그런 실험과 실제로 혈전을 뚫는 그런 두 가지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은 주사를 통해 환자의 몸에 들어가 혈관을 통해 이동한다. 로봇에 저장된 위치와 외부 조종을 통해 정확한 위치로 움직인 후 막힌 혈관을 찾는다. 로봇에 장착된 드릴과 구동 장치를 이용 막힌 혈관을 뚫는다. 로봇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혈관 찌꺼기를 청소하고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연에 성공한 혈관 로봇은 직경 1mm, 길이 10mm의 초소형 마이크로 로봇이다. 실제로 로봇이 혈관 내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작아야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구동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전자석 코일을 만들어서 코일에서 회전할 수 있는 힘을 구성을 함으로써 실제로 마이크로 로봇이 초소형화 될 수 있고 그 마이크로 로봇이 혈관 내에 들어가서 어떤 저희가 원하는 이동하고 뚫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혈관 마이크로 로봇의 이동 원리 역시 자기장이다. 코일로 전자석을 만든 기구 안에 자석으로 만든 마이크로 로봇을 넣어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내도록 한 것이다. 혈관 속에 들어간 로봇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나 조종관을 움직여 제어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수술하기 전에 먼저 그 CT를 찍습니다. 환자의 CT를 찍어가지고 거기서 그 3차원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그 실시간 위치를 얻어서 그것들 둘이 합치시키면은 로봇의 정밀한 위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로봇의 위치를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로봇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 로봇을 투입하기 전 우선 CT를 찍어 혈관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로봇을 투입한 후 엑스레이를 계속 찍으며 두 영상을 겹친다. 사람마다 혈관의 위치와 혈류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로봇이 혈관 속을 이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혈액의 압력과 유속을 이기는 것이다. 혈류의 흐름과 비슷한 압력으로 물을 이용한 실험을 준비했다. 예, 지금 이제 맥동류가 걸려서 마이크로 로봇이 이제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을 이제 정확하게 제어하는 실험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하는 이유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지 그 혈관 내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어 실험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전자석에 전류를 흐르게 하자 로봇이 관을 따라 선다. 심장의 압력에서 오는 혈류와 비슷하게 물이 흐르자 물의 세기에 로봇이 밀려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자기장을 제어하자 로봇은 물의 흐름을 이기며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점차 로봇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사람의 혈관은 실험관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정한 혈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혈류를 그냥 속도계로 예측을 해서 똑같은 힘을 그냥 주면은 그 힘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면은 마이크로 로봇은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심장이 뛰는 것처럼 맥동류에서는 이 그 혈류의 속도가 많아지고 적어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혈류 센서로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 변화되는 그 속도의 그 혈압의 저항을 자기장을 그것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면서 힘의 균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멈출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혈관 로봇은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혈관을 이동하는 로봇과 드릴을 이용해 막힌 혈관을 뚫는 로봇이다. 회전하는 마이크로 로봇의 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스크류입니다.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은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로봇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마이크로 로봇을 회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기장을 그 외부에서 모터가 회전하듯이 그 반복적으로 그 자기장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로봇이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마이크로 로봇 몸체에 달려있는 스크류가 같이 회전하게 돼서 추진력을 얻게 돼서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로봇을 회전시키기 위한 기계는 세 쌍의 코일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각 쌍의 코일은 자기장을 만들어 로봇이 내부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현재 혈관을 뚫는 실험은 혈관 모양의 모형을 통해 성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이크로봇이 크기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 속에 모든 기능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봇을 이동하는 것도 외부에서 전자를 이용해서 하듯이 그런 뚫는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초음파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마이크로봇 자체가 툴이 돼서 가는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 로봇의 성공적인 실험 연구와 함께 이곳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마이크로 로봇이 있다. 다양한 성질을 가진 박테리아를 이용한 로봇이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박테리아는 살모넬라 균주로서 암 중에서도 고형암,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그런 고형암을 지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테리아의 특성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로봇을 구동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로봇의 기본 원리는 암을 찾아가는 박테리아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박테리아에 붙여 이동하게 만든다. 암에 도착하면 약물이 작용해 암을 치료하게 된다. 박테리아 운동하는 데 있어서 편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편모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약물을 처리하거나 다시 편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을 처리해 줌으로써 박테리아 운동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 제어를 위해서 좋아하는 물질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좋아하는 물질을 처리해 주고, 또 싫어하는 물질을 피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싫어하는 물질을 처리해 줌으로써 방향성을 제어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험은
박테리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물질과 싫어하는 물질을 투여해 일련의 박테리아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으면 박테리아 로봇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다. 현재는 박테리아가 그런 맴수 구조를 끌고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과연 가는가 그런 쪽에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마한 맴수 구조를 만드는 그런 타당성 검증까지 지금 했습니다. 맴스는 실리콘이나 수정, 유리를 가공해 만드는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으로 100만 분의 1미터인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다. 이 로봇 안에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보와 약을 담고 박테리아에 의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박테리아 로봇의 최종 목표는 인체에 적용해 암을 치료하는 것이다.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 로봇은 작업 대상 역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종관을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는 연구원. 작업 현장은 전자현미경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다. ロボットがありまして、コンピューターで、指令を送ってここにコントローラーがあって、それで遠隔で操作します。はい、で実際に動かしてみます。でこのように、今こちらでロボットが動いていることが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で中の、ロボットがここに映像がありまして、中のロボットが、動いて、中にあるこれは今ビーズが入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ちらを、だいたい、0.1 ミリのビーズを、遠隔操作で、操作することができます。で実際はこのビーズが細胞になりまして、それを切ったりとかということを行っています。はい。 슬라이드 안에는 1mm의 자석 8개로 만들어진 로봇이 들어있다. 이 슬라이드를 현미경에 끼우면 아래에 있는 자석과 맞붙어 로봇이 움직인다. 조종관을 통해 작업하는 로봇의 움직임은 상당히 정교하다. 자석으로 움직이며 바늘로 작업하는 이 마이크로 로봇은 눈으로 보기 힘든 미세한 세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で特にですねバイオメディカルの世界では対象物が非常に小さくって肉眼では見えませんし、当然手ではこう直接操作できません。でそれを人間に代わって行うものが、いわゆる我々がやってますマイクロナノロボットで、そういう意味からロボットという名前がついております。 사람의 손을 대신하는 마이크로 로봇은 정밀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1mm의 작은 로봇이지만 동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하다. 그리고 정확한 신속성이 있어서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마이크로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다. 大きく分けると3つございまして、一つは微細加工技術ですね。小さなものを作ってそこに機能を集積化するためには微細加工技術がどうしても必要になってきます。で2番目はですね、その小さなものをチップの中に入れて動かすための非接触操作技術ですね。でこれが必要です。で3番目は非接触に動かせた時にロボットはセンサーを持ってますので、そのセンサー情報を操作にフィードバックするような知能化技術ですね。これはいわゆるロボットの制御技術になります。 화학이나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는 정교한 작업을 위한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을 돕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마이크로 로봇은 다양한 도구를 갖추고 다양한 모양으로 개발되고 있다. 철판 위에서 움직이는 자기 구동 로봇 역시
현미경 위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 로봇이다. 움직이는 이 로봇은 3cm 정도의 초소형이다. そういう精密ステージを例えば操作型電子顕微鏡の狭い真空チャンバー内に入れるということは難しいので、我々のマイクロロボットがあればそういう問題を解決できるというニーズがあるということで、我々はこれに取り組んだわけです。 자기 구동 로봇은 움직이는 로봇 위에 기구를 설치해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설치하는 기구에 따라 작업 기능이 달라진다. 로봇의 작업이 얼마나 정밀한지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가로 세로 1mm의 칸에서 바늘로 작은 고리를 움직인다. 그리고 그 바늘에 작은 고리를 끼운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크기다. 磁気駆動ロボットの動作原理ですけれども、これは電磁石と圧電素子で構成され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まず圧電素子は伸び縮みするセラミックを使っています。でこの伸び縮みがロボットの一歩の動作になるわけです。 자기 구동 로봇은 앞전 소자 2개와 전자석 2개의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압력을 가해 고전압을 일으키는 앞전 소자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발전한 두 번째 자기 구동 로봇은 앞전 소자 4개와 전자석 2개로 좌우 앞뒤에 자유로운 움직임을 첨가했다. 자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닥이 철이면 어떤 모양이든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석을 이용하는 자기구동 로봇 특성은 전자현미경 사용 시 문제가 된다. 初めに作ったタイプのロボットは電磁石のロボットなんですけれども、電磁石がついておりますとセムの中などで使うときには電磁ノイズを発生する原因となって画像が乱れたりという問題がありましたので、ロボットから電磁石をなくしまして圧電素子のみで駆動する感染力を使って前進したり後進するロボットというのを次に作りました。 관성 구동 로봇은 철판과 전자석을 제거하고 앞전 소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전 소자에 급격한 수축, 이완 시 발생하는 관성력을 이용해 움직인다. 로봇은 각 쓰임새에 따라 다르게 개발되어진다. 이 자기구동 로봇은 이동 속도면에서 탁월하다. はい、こちらのロボットは運搬用のロボットとして開発したんですけれども、従来使っておりました圧電素子に変異拡大機構を組み合わせることによって、ロボットの一歩が数十ミクロンのオーダーになりまして、そのために速度が大幅に向上しまして、素早い移動速度でいろいろなものを搭載して、デスクトップロボットファクトリーの中で移動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이런 로봇들은 빠른 속도뿐 아니라 무거운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고성능 마이크로 로봇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 로봇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역시 활발히 연구 중이다. 어떤 도구를 덧붙이느냐에 따라 마이크로 로봇은 현미경 아래에서 인간의 손을 대신하는 만능 작업 도구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일본의 소방연구센터. 재난재해와 관련해 소형 로봇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다. 무선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이 로봇은 재해 대책용 정보 수집 로봇이다. 화재나 지진이 일어날 경우 현장에 처음 투입되어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一番大きな特徴はですね、こういったロボット非常に精密なものなので消防の現場で使えるというものがなかなかありませんでした。ですけれどこのロボットは防水、防塵、さらに例えば階段から転げ落ちてしまったりした時でも耐えうる耐衝撃性、さらには例えば、爆発性の高いガスが漏れているところに入っていってもこのロボット自身が爆発を起こさないような防爆性能があるという現場に即した性能を持った偵察ロボットです。 이 로봇의 기술적인 발전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해나 화재 현장에 로봇이 투입될 경우 계단이나 장애물이 있는 현장에서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봇 자체에 폭발 위험까지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一番大変だったのは何といってもやはり防爆という要素ですね。消防で使うからにはかなり危険な場所、例えば危険な物質が漏れ出ているところで使うというのが当然、ロボットの一大使命ですね。人間が行くと危険なところで使いたいと。ですけれど中にはバッテリーやモーターというような電気系統のものがたくさん入っています。これに対して、防爆という性能、ロボットを入れても、爆発を起こさないという部分の技術が一番大きな課題でした。 뿐만 아니라 로봇 자체에 가스나 방사선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영상과 함께 정보를 전송한다. 로봇이 보내주는 모든 정보로 현장의 위험 상황을 모니터로 볼 수 있다. まずは、ガスや、放射線の検知器のデータをどのように送られてくるかといいますと、ここにあります大きな画面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カメラが2台ついておりますので、2つの画面を同時に出したり、1つの画面しか出さないというモードも設定がされています。このように検知器の表示部分を直接画像で撮ることによって、操縦している人たちが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은 남아있다. 그중 하나가 로봇의 수신거리다. 현재 로봇 한 대의 수신거리는 100m 정도. 하지만 중간에 방해물이 있으면 조종에 방해를 받는다. 1台の組み合わせですと電波の到達距離が非常に限られています。ですから先ほどもお見せしましたように電波が途中で切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そういう時に、後から中継機を出すことによって、先に進んでいるロボットの通信を確保する、遠くのところや電波が通じにくいところでも操縦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대의 로봇을 이용해 통신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중간에 중계기를 사용한 로봇이 수신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수신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현재 가능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역시 계속 실험 중이다. 一つはですね、なるべく簡単な操縦で複雑な対応ができるという部分の研究がまだ必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我々はなるべく簡単な仕組みで、しか対応してないんですが、もっと複雑な動きを簡単な操縦でできるようになれば、今のロボットではいけないところにももっと深く入っていけ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実現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2010 지역발전주간 행사 현장. 전시장 한가운데를 돌아다니는 작은 로봇이 있다. 모여드는 사람들 사이로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며 눈길을 끄는 이 로봇은 초기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 로봇이다. 화재 초기 현장에
화재 현장의 상황이나 내부의 현장 상황을 그 소방관이 들어가기 전에 온도라든가 이산화탄소, 화재의 정도, 그다음에 사람의 인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로봇입니다. 화재 발생 현장에 처음 투입되어 현장 상황뿐 아니라 화재 감식을 도와줄 수 있는 블랙박스 기능까지 갖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소방 로봇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은 불과 함께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 등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때 소방관을 투입하기 전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 로봇의 필수 조건은 뜨거운 온도를 견디는 것이다. 그 화재 현장에서는 500도, 그러니까 화재 불이 붙었을 때는 500도가 훨씬 넘어가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기 화재가 많이 번졌을 때는 어떠한 것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초기 단계에 그 불이 번져가는 동안에만 유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는 200도 정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 로봇은 뜨거운 열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기계를 이용해 여러 가지 내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 장비는 온도 챔버로서 상온 150도에서 저온 영하 40도까지 테스트 가능한 장비입니다. 근데 오늘은 고온 130도까지 온도 유지된 상태에서 이 로봇을 넣어서 이 온도에서 견디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130도로 가열된 기계 안에 로봇을 넣고 얼마나 오랫동안 작동하는지 보기로 했다. 지금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열기 때문에 120몇 떨어졌다가 다시 130도까지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130도가 오르면 그때부터 테스트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화재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분은 견뎌야 한다. 좁은 공간이라 움직임은 작지만 로봇이 작동되는 데는 문제없어 보인다. 로봇의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 역시 비교적 깨끗하다. 그렇게 한동안 정상적인 작동을 보이던 로봇의 움직임이 멈추고 라이트가 꺼졌다. 실험에 걸린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카메라 모듈 자체는 한 9분 정도 정도 되면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모듈 자체가 이제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나머지 로봇이 동작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한 20분 정도 유지되는데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배터리가 20분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방 로봇은 화재 현장의 모든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4개의 센서가 부착돼 있다. 그리고 센서에서 감지되는 모든 정보는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전송된다. 여기 로봇에는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외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온도 센서가 여기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퀴 안쪽에 지금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산소 센서랑 그다음에 유해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유해가스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소방 로봇은 크기는 최소형이지만 내구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또한 안정적인 주행과
카메라의 각도를 도와주는 꼬리의 움직임이 중요한 기술이다. 이 로봇은 그 꼬리가 펴졌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특징이고요. 이 꼬리가 접혔을 때는 투일로서 그 험준한 지역을 극복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면, 꼬리가 이제 펴졌을 때는 접점이 이제 세개가 됨으로써 이제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펴졌을 때 이제 꼬리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카메라를 상하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퀴와 몸체, 그리고 꼬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 로봇은 두 바퀴 사이의 몸체에 모든 기능이 들어있다.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바퀴는 로봇의 기능을 보호한다. 초소형 소방 로봇은 현장에 투척을 해서 투입한다. 던지거나 떨어져도 깨지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6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이상이 없는 로봇은 어떤 상황이든 바퀴로 착지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먼저 땅에 닿는 바퀴가 몸체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제 투척을 했을 때는 이제 파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바퀴 자체의 그 사이즈가 로봇 바디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꼬리가 접혔을 때 자체도 그 사이즈가 이제 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서 이제 투척을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제 휠이 먼저 닿이는, 그 바디가 부딪혔을 때는 파손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 로봇은 초소형의 크기로 인해 화재 현장뿐 아니라 하수관 등 좁은 장소를 탐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 지금 하수관 탐색 로봇을 사용해서 지금 저기 전방에 보이시는 저 맨홀에서 이쪽 맨홀까지 약 한 5에서 8m 정도 되는 거리의 하수관을 통과하면서 하수관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 있습니다. 과연 둥근 관 형태의 하수관을 얼마나 잘 이동할 수 있을까? 평지보다는 느리지만 조금씩 앞으로 전진한다. 로봇에서 전송되는 영상은 하수관 내부의 상태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하수관 로봇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일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하수관의 노화도와 상태를 미리 살펴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 현장뿐 아니라 하수관 투입 등 활용도가 높은 초소형 소방 로봇은 기존의 성능을 보완하는 한편 크기를 더 소형화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또한 따로 조종기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과 연동해 제어하는 방법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소방 로봇이 좀 큰데 그거보다 작은 형태로 모바일에 더 적합하도록 작은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소방 로봇은 현재 대구 구역 내 45개 119 안전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보급 운영되고 있다. 이제 화재 현장에 소방관과 함께 출동한 소방 로봇의 활약을 보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그 과학의 현장은 점점 세밀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눈과 손을 대신할 더 작고 더 정밀하고 더 강한 로봇이다. 초소형 마이크로 로봇이 현실로 나올 미래는 그리 멀지 않았다.
일본 도쿄의 과학미래관. 조금 특별해 보이는 전시회가 열렸다.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한 전시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들이 머리에 프로펠러를 달고 하늘을 나는 만화 속 장면. 현실에서는 1인 헬리콥터로 소개됐다. 주인공은 잠수정을 타고 사람 몸속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でその胃の中に入ってそれを探しに行くっていうお話があるんですが、そういうのは本当に夢の世界だ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も、いろいろリサーチをしていくとマイクロロボットでそれに近い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たりですね。 사람 몸속을 돌아다니는 마이크로 로봇. 만화 속 잠수정과 비슷하게 생긴 이 로봇은 인체에 투입되도록 개발된 마이크로 로봇이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질병을 찾아내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다. 우리는 영화와 만화를 통해 미래 과학에 대해 끊임없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그 상상은 21세기 과학기술로 현실이 되고 있다. 인간이 꿈꿔온 로봇. 점점 작아지고 더 다양해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 인체에 이용될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医療応用で、それかというと内視鏡なんかは低侵襲の患者に負担の少ない手術に使う道具として今よく使われていますけども、治療もしてきていると。で治療には典型的には手術を内視鏡を見ながら手術をするということで、サージェリー用のこういう道具、監視ですね。 상상 속에 인체 잠수정처럼 생긴 이 작은 로봇은 암 조직을 찾아가 잘라낼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다양한 의료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로봇의 크기는 2cm, 무게는 5g에 불과하다. 超小型ロボットで先ほど申し上げた内視鏡とか腹鏡とかそういう技術の先を見越したロボットになりますので、まずは、カメラの機能ですね。 でカメラの機能にいろんな波長の光を当てることのできる、光源の機能、それから治療の方になりますと、よくある監視、トゥイターですね、監視の機能、それから薬で治療する、薬剤投与の機能といったような機能が診断治療の機能としてこのロボットには備わります。 마이크로 로봇은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카메라를 비롯 진단과 치료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특수 제작한 기기에 넣고 최소한의 절개 후 로봇을 투입해 질병을 정확히 진단한다.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一つは自分で足を持っていたり動く機能を持っているもので、もう一つは磁石を、磁気を使うんですね。誘導の磁気でロボット自身はその磁場からの力を得てですね動くと。で外部磁界を使って、行きたい方向へそのロボットを向かわせると。 마이크로 로봇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원리는 자석을 이용한 자기장이다. 사람의 피부에 해당하는 아크릴을 덮어 환경을 비슷하게 만든 후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로봇을 이동하게 한다. 장기들로 채워진 몸속을 움직이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렇게 톡톡 튀면서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瞬間的に動くのは意図的です。で理由は、
お腹の中は柔らかい臓器と、腹壁になってます。そういう柔らかいところではある程度強い力で押さないとその腹壁と臓器の空間を移動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だから、電流を一気に流して大きな動きをしながら、少しずつ動い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動きにしました。 마이크로 로봇의 이동 원리는 자석의 N극과 S극을 이용한 자기장이다. 서로 다른 극 길이는 잡아당기고 같은 극 길이는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ここに大きな電流を流します。そうするとここに大きな磁石が発生します。ロボットの中には磁性体が入っています。なので磁石に引きついて移動していく。で、移動したらまた電流を流して、電気を流して磁石を作って、引っ張られて移動していくというこの繰り返しでロボットは体内の中を動いていきます。 마이크로 체내 로봇은 토끼 실험을 통해 체내에서 로봇의 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수술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의료용 로봇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인체 장기를 검사하기 위한 내시경은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 이를 위해 개발된 로봇이 있다. 캡슐형 내시경은 상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이크로 로봇이다. 이 노란색이 내시경입니다. 일반 조금 큰 알약만 하죠. 여기서 불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이 안에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입안에 넣고 이제 삼키세요. 좀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알약처럼 삼킨 캡슐형 내시경은 식도를 타고 장기를 그대로 지나가게 된다. 위를 거쳐 소장에 이르게 되며 8m에 이르는 긴 소장을 따라가면서 내부를 카메라로 모두 찍는다. 캡슐형 내시경은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약 12시간 동안 장기를 이동하며 촬영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무선으로 휴대기기에 전달되어 컴퓨터로 볼 수 있다. 캡슐은 12시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12시간 뒤에는 몸에 있는 거 다 그냥 떼셔도 돼요. 이게 스티커니까 부담 없이 빼시고 이거는 저절로 꺼지니까 장착하시고 내일 아침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반납하면 됩니다. 캡슐형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시경을 삼키고 2시간이 지나면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검사 한 번으로 대부분의 장기를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캡슐 내시경의 식도를 통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위예요. 위에서도 염증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상 소견은 없으세요. 이제 캡슐 내시경은 캡슐형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 검사로는 힘든 소장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위장관 출혈이 있는데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했는데도 위치를 찾지 못한 경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 경우 한 100명 중 5명 정도에서 소장에서의 출혈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때 많이 사용됩니다. 두께 10mm, 길이 25mm의 초소형 캡슐형 내시경은 6개의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영상 기록 장치와 배터리를 담고 있다. 캡슐형 내시경은 소장에 나타나는 질환의 70% 이상을 식별할 수 있다. 소장, 한 8m 되는 소장은 볼 길이 막막했었죠. 그런데 현 내시경으로 이용을 하긴 했었지만 이게 너무 환자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소장을 보기 위한 캡슐 내시경이 사실은 개발이
된 시초의 원인이라고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현재로서는 그 소장만 보는 것을 넘어서서 식도, 대장까지도 현재 내시경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캡슐 내시경으로 간편하게 검사를 하려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기 상태를 진단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캡슐형 내시경은 앞으로 조종이 가능하게 개발되고 캡슐에 다양한 장비를 부착시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캡슐형 내시경이 다양한 용도로 개발된다면 환자뿐 아니라 사람마다 혈관의 위치와 혈류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로봇이 혈관 속을 이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혈액의 압력과 유속을 이기는 것이다. 혈류의 흐름과 비슷한 압력으로 물을 이용한 실험을 준비했다. 예, 지금 이제 맥동류가 걸려서 마이크로 로봇이 이제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을 이제 정확하게 제어하는 실험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하는 이유가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지 그 혈관 내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어 실험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자석에 전류를 흐르게 하자 로봇이 관을 따라 선다. 심장의 압력에서 오는 혈류와 비슷하게 물이 흐르자 물의 세기에 로봇이 밀려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자기장을 제어하자 로봇은 물의 흐름을 이기며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점차 로봇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사람의 혈관은 실험관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정한 혈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혈류를 그냥 속도계로 예측을 해서 똑같은 힘을 그냥 주면은 그 힘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면은 마이크로 로봇은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심장이 뛰는 것처럼 맥동류에서는 이 그 혈류의 속도가 많아지고 적어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혈류 센서로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 변화되는 그 속도의 그 혈압의 저항을 자기장을 그것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면서 힘의 균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멈출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위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혈관 로봇은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혈관을 이동하는 로봇과 드릴을 이용해 막힌 혈관을 뚫는 로봇이다. 회전하는 마이크로 로봇에 올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스크류입니다.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은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로봇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마이크로 로봇을 회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기장을 그 외부에서 모터가 회전하듯이 그 반복적으로 그 자기장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로봇이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마이크로 로봇 몸체에 달려있는 스크류가 같이 회전하게 돼서 추진력을 얻게 돼서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로봇을 회전시키기 위한 기계는 세 쌍의 코일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각 쌍의 코일은 자기장을 만들어 로봇이 내부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현재 혈관을 뚫는 실험은 혈관 모양의 모형을 통해 성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이크로봇이 크기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 속에 모든 기능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봇을 이동하는 것도 외부에서 전자를 해서 의사에게도 훨씬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2010년 5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잠깐만. 전남대 박종호 교수팀이 개발한 혈관 마이크로 로봇이 살아있는 미니 돼지에게 투입됐다. 길이 10mm의 이 로봇은
혈류 속도와 맥박이 사람과 비슷한 미니 돼지의 혈관 속을 이동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이다. 인체와 비슷한 실제 살아있는 돼지의 혈관에서 그 정해진 위치를 정확히 위치를 제어해서 움직이는 그런 실험과 실제로 혈전을 뚫는 그런 두 가지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은 주사를 통해 환자의 몸에 들어가 혈관을 통해 이동한다. 로봇의 저장된 위치와 외부 조종을 통해 정확한 위치로 움직인 후 막힌 혈관을 찾는다. 로봇에 장착된 드릴과 구동 장치를 이용 막힌 혈관을 뚫는다. 로봇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혈관 찌꺼기를 청소하고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연에 성공한 혈관 로봇은 직경 1mm, 길이 10mm의 초소형 마이크로 로봇이다. 실제로 로봇이 혈관 내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작아야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구동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전자석 코일을 만들어서 코일에서 회전할 수 있는 힘을 구성을 함으로써 실제로 마이크로 로봇이 초소형화 될 수 있고, 그 마이크로 로봇이 혈관 내에 들어가서 어떤 저희가 원하는 이동하고 뚫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혈관 마이크로 로봇의 이동 원리 역시 자기장이다. 코일로 전자석을 만든 기구 안에 자석으로 만든 마이크로 로봇을 넣어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내도록 한 것이다. 혈관 속에 들어간 로봇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나 조종관을 움직여 제어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수술하기 전에 먼저 그 CT를 찍습니다. 환자의 CT를 찍어가지고 거기서 그 3차원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그 실시간 위치를 얻어서 그것들 둘이 합치시키면은 로봇의 정밀한 위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로봇의 위치를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로봇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 로봇을 투입하기 전 우선 CT를 찍어 혈관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로봇을 도입한 후 엑스레이를 계속 찍으며 두 영상을 겹친다.